이번 세션은 DHL로 발송된 2021년 전체 B2C 데이터와 다양한 이커머스 트렌드 리포트, 그리고 실제 브랜드들의 웹사이트를 분석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디서도 만나볼 수 없는 DHL만의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담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커머스 전략을 점검해 보시고 트렌드를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어떠신가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구축 플랫폼인 쇼피파이의 리포트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온라인 시장은 두 번째 르네상스를 맞이했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져서 새로운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쓰느라 실제 매출 상승은 시장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브랜드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리텐션, 고객 유지와 재구매를 통해 고객 생애 가치인 라이프타임 밸류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고객 생애 가치라고 하는 이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는요, 평균 주문 금액과 연평균 구매 빈도, 그리고 고객으로 남아있는 기간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 명의 고객이 평생 동안 해당 브랜드에서 소비하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선택지가 많은 상황에서 고객이 브랜드를 다시 찾게 하려면 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고객생의 가치는 고객 만족과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고객 만족을 높여서 고객생의 가치를 키우려면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할지 지금부터 트렌드를 분석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이커머스 시장은 어땠을까요? DHL로 많이 발송된 국가와 아이템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10개 국가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화물이 가장 많이 발송된 국가입니다.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는 사실 우리나라 무역 수출의 주요 국가이기도 한데요. 멕시코는 좀 의외이지 않나요? 대체 어떤 아이템이 많이 팔렸길래 이 국가들이 순위에 올랐을까요? 그럼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DHL로 발송된 전체 B2C 화물의 60%가 지금 보시는 9개 카테고리에 해당했는데요. 한국의 오리지널 컨텐츠인 K-팝 관련 제품과 화장품, 패션은 몇 년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한류가 지속되면서 책도 많이 발송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아더스에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되는 다양한 생활용품이 포함됩니다. 통관이 까다로운 식품류도 가공식품 위주로 꾸준히 니즈가 있는데 반드시 발송 전에 국가별로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발송해야 합니다. 그 외에 아기용품이나 주방용품도 순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와 모바일 같은 전자제품과 주변기기입니다. 이 중에 상위 3개 카테고리와 순위는 현재 가장 낮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전자기기, 모바일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다음 장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트렌드는 DHL 발송 데이터와 DHL의 글로벌 파트너인 웹사이트 트래픽 분석 툴 시밀러웹을 활용해서 여러 브랜드로 인입되는 트래픽을 함께 분석해서 준비했습니다. K-팝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제품은요, K-팝 아이돌의 CD, DVD, 브로마이드부터 멤버십 키트나 콜라보레이션 의류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하드웨어 같이 생긴 키트형 음반에 노래뿐만 아니라 동영상까지 담고 있는 키노 앨범이 많이 출시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키노 앨범에 들어가는 코인 배터리는 별도의 승인 없이 발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DHL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K-팝을 소비하는 국가에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외에도 남미 국가나 유럽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K-팝 제품 자체가 통관이 까다롭지가 않아서 전 세계로 판매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소비자를 좀 더 분석해 보면요.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 거의 비슷하게 반반으로 나타났고요. 연령은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젊은 층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반드시 아셔야 할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기기로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인데요. K-팝은 소비층이 어린 만큼 모바일로 접속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모바일로 보기 좋게 웹사이트를 점검하시거나 전용 앱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로 유입되는 고객들이 검색 엔진에 입력한 키워드를 분석해 보면 특정 가수의 이름이나 앨범명 외에도 많이 보이는 공통적인 키워드로 K-팝 앨범, K-팝 스토어, K-팝 샵 등이 있었습니다. 구글 SEO나 키워드 검색 광고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이 키워드를 포함하셔야 합니다.
트래픽이 인입된 경로를 분석해보면 웹사이트 주소를 주소창에 입력해서 직접 들어오는 다이렉트가 가장 높았는데요. 여러분의 브랜드가 유명하고 충성도가 높을수록 다이렉트로 인입되는 트래픽이 높아집니다. 이메일은 이메일 마케팅을 통해 유입되는 트래픽이고요. 레퍼럴스는 연관 사이트를 통해 인입된 트래픽인데요. 연관 카페나 커뮤니티, 차트 등을 포함합니다. 소셜은 말 그대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입되는 트래픽이고요. 검색 엔진의 특정 검색어를 검색해서 발생한 트래픽이 오가닉 서치에 해당합니다. 페이드 서치는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애드는 온라인에 게시한 배너나 비디오 등 그래픽 광고를 통해 인입되는 트래픽입니다. 다만 K-팝은 팬덤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구매하고자 하는 가수의 앨범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특정한 소비자들에게 광고하기보다는 타겟 마케팅을 하는 게 더욱 중요한데요. 어떤 소셜미디어 채널을 많이 이용하는지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위터가 소셜미디어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요. 다음은 유튜브 그리고 레딧입니다. 레딧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보다도 트래픽이 높았는데요. 레딧은 소셜미디어와 토론 포럼을 결합한 형태로 특정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리뷰 글도 많이 올라오고 공동구매나 자체적인 홍보 글도 많이 올라오는데 K-팝 관련 레딧에 들어가 보면 가수의 신보가 언제 나오는지도 공유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 채널을 잘 활용하셔야겠습니다.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의 패션 아이템도 정말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홈 트레이닝 붐이 일기도 하면서 일반적인 의류뿐만 아니라 스포츠웨어도 해외로 많이 진출했습니다. 주요 소비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영국 등이 있고요. 성별은 의류의 경우에는 여성이 70% 이상으로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는 역시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연령이 높았는데 이는 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의 연령대가 높은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모바일로 쇼핑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요. 공통 키워드는 코리안 패션, 코리안 클로딩 등이 있었습니다. 트래픽이 높을수록 다이렉트가 높게 나타났고 검색 엔진을 통해 들어오는 오가닉 서치도 높게 나타났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검색 광고나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서 인입되는 비율도 꽤 많았습니다. 소셜미디어 채널을 분석해보면 유튜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소셜미디어 채널을 분석해보면 유튜브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류의 경우에는 특정 상표의 제품을 대량 구매한 후에 언박싱이나 코디를 공유하는 하울 영상 역시 인기가 많고 유튜브 광고를 통해 유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핀터레스트였는데요. 특히나 패션과 트렌드에 민감한 소셜미디어 채널인 만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핀터레스트를 관리하는 것도 좋은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퍼스널 케어 앤 뷰티인데요. 2018년부터 꾸준히 상위에 랭크되는 카테고리입니다. 기초 및 색조가 골고루 발송되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직접 피부 관리, 손톱 관리를 할 수 있는 키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량씩 수입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자외선 차단이나 미백, 주름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관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 셀프 관리 뷰티 디바이스는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발송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의 국가는 개인의 화장품 수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의 성별은 역시나 여성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요. 연령은 20,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모바일로 접속하는 고객이 보기 편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셔야 하겠고요. 공통 키워드는 코리안 메이크업, 스킨케어, K-뷰티였습니다. 마케팅 채널은 패션과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트래픽이 높은 주요 브랜드를 분석한 자료이다 보니까 해당 사이트로 바로 접속하는 다이렉트와 오거닉 서치가 높았습니다. 신생 브랜드라면 당연히 검색 광고나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한 이익이 이보다 높아지니까 참고해주세요. 소셜미디어 채널은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채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카테고리는 컴퓨터, 모바일, 자동차 관련 주변 기기를 아우르는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지금은 이 카테고리의 비중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통관이 용이하고 가격대가 어느 정도 높고 빠른 배송의 니즈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큰 아이템입니다.
주요 소비 국가는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독일 등 북미와 유럽 국가들인데요. 소비자의 성별은 남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소비 연령도 20, 30대가 높았던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서 20대 후반에서 30대가 가장 높았고 40대 이상의 비율도 가장 높았습니다. 타겟 마케팅을 하신다면 남성, 그중에서도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접속 기기는 역시 모바일이 높았지만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데스크탑이 44%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특성상 공통적인 키워드보다는 사고자 하는 아이템의 구체적인 모델명, 부품명, 시리얼 넘버 등으로 검색해서 인입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판매하시는 제품의 모델명 등으로 검색이 잘 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셜미디어 중에는 디스코드라는 소스가 보이는데요. 디스코드는 게임용 메신저의 대명사로 현재는 게임을 좋아하는 MZ세대와 유튜버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아직 커뮤니티나 메신저 외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트래픽이 분석된다는 점에서 모바일이나 전자기기 관련 제품을 판매하신다면 주목해야 할 소셜미디어 채널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인기 있는 주요 카테고리를 분석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앞으로 어떤 국가나 소셜미디어 채널을 주목하셔야 할지, 어느 시장으로 확장해야 할지에 대한 힌트가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브랜드의 주요 소비층이 될 MZ세대가 구매를 고려할 때 어떤 요소들을 생각하는지 전 세계 소비자를 실제 구매자로 전환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트렌드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독 모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개의 서비스를 구독하고 계신가요? 세계에서 구독 경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인데요. 구독 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주오라에 따르면 지난 9년간 미국 구독 서비스 시장의 성장률이 S&P 500 지수 성장률의 3배 이상이 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독은 잡지나 신문 같은 전통적인 정기 구독 형태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신기술을 앞세운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는 소비 트렌드입니다. 구독 모델로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에는 제한이 없는데요. 지속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생필품뿐만 아니라 때로는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나를 위한 선물로 스몰 럭셔리 제품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품, 화장품, K-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이템이 구독 형태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맥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구독 서비스 형태 중 가장 인기 있는 방식은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없는 독점적인 컨텐츠나 상품을 제공하는 큐레이션형이었고요. 그 다음은 꾸준히 소비하는 소비재를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교체형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DHL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브랜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헌터킬러는요, 전 세계 미스터리 매니아들에게 보드게임 형태의 퀴즈를 구독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방문객이 41만, 신규 방문객만 27만 명에 이르는 인기 있는 사이트인데요. 현재 15만 개의 에피소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 시즌 새로운 스토리를 개발해서 꾸준히 구독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치열해진 이커머스 시장에서 한 명의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비용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의 3배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구독 서비스는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받아보는 상품의 만족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방법으로는 특별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과 장기 구독에 주는 할인, 그리고 최초 가입 시에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는 질문을 통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구독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구독자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약속한 날짜에 배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지향하는 트렌드입니다. 소비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드러내는 가치 소비가 MZ세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브랜드에 대한 선호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브랜드가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판매 금액의 일부를 환경보호단체에 기부하거나 친환경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생산 공정을 더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것,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계획이 있고 실천하는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속 가능성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브랜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미 발빠른 이커머스 플레이어들은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전 세계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온라인 결제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BNPL 회사 클라나의 쇼핑 앱에 들어가시면 지속 가능한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브랜드를 별도로 모아서 보여주는 탭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시작하려고 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브랜드가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재활용이 가능한 패키지와 충전재, 종이 테이프를 사용하고 탄소 배출 상쇄를 지원하는 물류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DHL 익스프레스는 고그린 서비스를 통해서 탄소 중립 배송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화되고 맞춤화된 아이템에 대한 니즈를 반영한 커스터마이제이션 트렌드입니다. 개인화, 맞춤화를 의미하는 퍼스널리제이션이나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새롭게 생겨난 개념은 아닌데요. 이제는 소비자가 직접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디자인하고 스펙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 AI와의 결합을 통해 개별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는 하이퍼 퍼스널리제이션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하이퍼 퍼스널리제이션을 잘 활용하는 대표적인 두 회사가 바로 스타벅스와 넷플릭스입니다. 스타벅스는 앱을 통해 주문하면서 커피 원두나 시럽 펌핑 횟수를 완전히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음료를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넷플릭스 역시 소비자가 시청한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계속 추천해 주죠. AI를 활용해서 리얼타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맞춤형 추천을 하고 상품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완벽히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유럽은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에 민감하기 때문에 쇼핑에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커스터마이징 트렌드를 통해 성공한 DHL의 고객사를 소개해드리면 한국에서도 연예인 폰 케이스로 유명한 케이스티파이입니다. 케이스티파이는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휴대폰 케이스로 유명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 소재나 컬러뿐만 아니라 케이스 뒷면에 인쇄할 문구, 폰트까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케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리케이스티파이라는 리사이클링 소재를 사용한 라인을 선보이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 역시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독과 커스터마이징 트렌드를 결합한 영국의 브랜드 페이블에틱스입니다. 기본 컨셉은 운동복을 구독 형태로 배송해 주는 것인데요. 여기서도 하이퍼 퍼스널리제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가입하게 되면 선호하는 운동 종류에서부터 제품의 핏, 컬러, 패턴, 사이즈 등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독자가 원하는 제품을 추천하고 배송해 주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품뿐만 아니라 운동복을 소비하는 개인의 소비 주기까지 고려해서 배송 횟수를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주 받아볼수록 할인율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페이블에틱스는 피치라는 앱을 통해서 운동, 명상에 도움되는 영상이나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운동 일정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역시 구독 서비스에서 강조했던 약속한 날짜에 배송된다는 포인트도 DHL 배송을 통해서 충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테고리별 트렌드와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서 성장해가는 브랜드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염두에 두고 브랜드 전략을 점검해서 해외 판매를 더욱 늘리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힙하고 트렌디한 운송사 DHL이 어떻게 이런 트렌드를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DHL 익스프레스는 2050년까지 운송 시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줄이는 미션을 위해서 전기 화물 수송기와 전기 차량을 도입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송 실패 때문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B2C 화물의 경우에는 온디맨드 딜리버리를 통해 수취인이 직접 배송에 참여하고 시간 단위로 배송 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고그린 기후보호 서비스를 통해서 발송 화물 건별로 탄소 중립 배송을 신청할 수 있고요. 탄소 배출량과 탄소 발자국에 대한 리포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그린 탄소 중립 배송은요, 여러분이 마이DHL 플러스를 통해 운송장을 작성할 때 클릭 한 번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DHL은 고객을 대신해서 탄소 배출량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물품을 배송하면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탄소 배출량을 거래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탄소 저감에 참여할 수 있고요. 고그린 서비스를 이용하면 운송장상에 고그린 마크가 함께 출력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탄소 배출량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발송하는 모든 건에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담당 영업직원을 통해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DHL은 이커머스 고객들을 위해 디스커버라는 글로벌 채널에서 물류와 이커머스에 관한 최신 정보뿐 아니라 각 나라의 통관 관련 정보까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DHL 코리아 블로그에서는 한국어로 번역된 이커머스 최신 뉴스와 다양한 판매 채널에 대한 분석 자료도 보실 수 있습니다. DHL 디스커버와 블로그를 구독하셔서 최신 트렌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세션을 시작할 때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고객의 재구매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커머스 쇼핑 경험은 배송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배송 파트너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DHL의 국제 배송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누구보다 빠르게 이커머스 트렌드를 분석하고 여러분이 그 트렌드에 앞서갈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트렌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Q&A 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